안전 문자가 오면은 막 이렇게 되나 보다. 끊기나 보네. 네.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작을 갖고 오지 않거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뭘 못 먹냐면 그 나라에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 주라고. 그런데 공정하게 주지 않아서 점심을 못 먹는 거야. 얘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김유신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나와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점심을 굶게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울고 김유선 선생님도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도 철저하게 그 감독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나라면 어떻게, 내 감정은 어땠을까? 자, 세 번째야. 그가 얼마를 때리든 또 어떻게 때리든 울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뺨 때리기. 말했듯이 나는 결과는 동생을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나라면, 내가 수호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읽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4번 가로에다가 해보길 바래요. 쭉 연결이 될 수가 없구나. 자, 이제 해보세요. 1, 2, 3, 4번. 너 몇 시에 일어나, 지우야? 네가 유일하게 늦게까지 잘 수 있는 게 토요일이야? 담 걸려가지고. 뭐? 담? 담? 담 와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뭐라고? 담이 걸렸다고?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담이 뭐지? 뭐 뭉치는 건가? 한 시간밖에 못 뭐? 안 통해가지고. 어머, 그래. 그런 게 있어? 아, 그래서 엄마가 너를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시키시는 거야? 어저께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담이어가지고 야, 잠을 못 자면은 속된 말로 정말 미치지. 아유, 기특하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책도 읽고 와서 수업하고. 아이고. 수험이는 또 이제 독감이 와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고. 아이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어. 당연히 자야지. 일찍 가서 자고. 1시에 학원 있어가지고. 1시에 또 학원이 있어? 1시에 무슨 학원이야? 수학이요. 아유, 주말에 있구나. 소미는 룰루랄라 친구 아닌가? 아닌가? 미안해요. 예, 또 나름 또 해야 돼. 아, 이거 주말마다 초등학교 애들도 주말 스케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졸려. 너무 졸려. 큰일 났다. 자, 이제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보세요. 나라면 김유선 선생님 입장이면 같은 동료인데 막 해댈 수 있어요? 있잖아요. 이거 공정이 옳지 못하잖아요. 하면서 이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모든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왜 쉽지가 않냐면 공무원 사회라든지 한 집단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눈치가 보이잖아. 그리고 선생님들은 기타 다른 학교에서 또 부딪힐 수 있거든. 또 만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반 학생도 아니고 예전에 자기가 지도했던 아이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반박이야. 김유선 선생님이. 예, 수호가 왜 여기서 떨어져야 되냐 이렇게 잘 썼는데 꼭 그 심사 과정이 뭐냐 하고선 대들어 주신 거야. 김유선 선생님이. 네, 자 여러분들이라면 3번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수호예요. 동생 뺨을 때리래요. 나라면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한 대만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때릴 거야 너 동생? 여기. 나도 맞았잖아요. 자 이제 소미는요?
선생님을 때리고 싶은데. 이거 그거는 좀 안 되고요. 그건 지금도 좀 안 되고요. 이제 예전에 학생 인권들이 이렇게 많이 됐다면 지금은 역으로 선생님들의 인권이 좀 조금 무시를 당하는 면이 없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썼어요. 폭언은 들을 수밖에 없지만 폭언.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이런 못된 놈들아 막 이렇게 폭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는 들을 수는 있지만 폭행을 하려, 그러니까 동생 뺨을 때리는 건 폭행이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아? 폭행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얼굴 정도, 얼굴이라든지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은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터치가 안 되고. 자, 그래서 폭언은 들을 수 있지만 폭행은 본인의 선택일 수 있어요. 참는 거.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본인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 이때는. 그러니까 얘도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한 거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살 정도로 왜 가난하? 근데 봐라,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쌀을 저축했어요. 왜? 얘네들 중학교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중학교 갈 애들을 보내서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수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너 중학교 갈 수 있냐? 너희들 그렇게 도시락도 못 사올 정도로 니네 집 가난한데 중학교 갈 수 있어? 그래. 근데 아버지는 그 미래까지 다 대비를 하셔가지고 쌀을 모아두신 거야. 사실 지나 아버지가 그랬고. 고트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실은 아버지가 그러잖아. 검사가 된 것도 누구 덕분? 김유선 선생님이랑 그런 영화를 본 계기로 내 동생이 검사에 대해서 꿈을 꿨지만 김유선 선생님 공반, 그 다음에 아버지 공반. 아버지가 검사를 시킬 정도로까지 그 대학교를 보낼 정도까지 농사 지으면서 해줬다라는 건 대단하신 거지. 자, 이제,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라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실은 좀 뭉툭해요. 자, 좀 약간 많이 졸려하는 지우가 읽어볼까요? 이쪽이 조그만치라도 이쪽이 조그만치라도 잘못을 했으면 형제간이 아니라 부자간에 뺨을 치라고 해도 내참는다. 그렇지만 부모가 돼서 해준 것도 없이 자식이 지 혼자 애써 공부한 것을 남한테 도둑질 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아버지 말이거든요. 네, 정말. 아버지는 언제 학교를 찾아갔던 것일까? 또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던 것일까? 뒤에도 우린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 아버지 갖고. 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래요? 뭐 요즘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참을 수도 없겠지만 아마 이관모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동생을 주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험 결과 조작을 한 거잖아요. 시험 결과 조작, 순위를 바꾸는 거. 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파악도 했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살펴봤어요. 자, 이제 02번 가보세요. 14쪽에 02번. 강릉가는 옛길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 거야. 말했듯이 끝에 부분 선생님이 읽어줬잖아요. 그 변하게 된 이유 좀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 잘 모르겠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관모 선생님은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아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래도 작가가 됐고 내 동생은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검사가 그 법정. 네, 법정에서 변호사는 피해자를 변론해 주는 거고요. 검사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네, 알아요. 그분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은 이제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필요한 거야. 민사 사건에서는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변론해주는 변호사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형사 사건의 검사가. 그래서 검사 출신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된 이유는 조금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말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관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병을 앓아서 오랫동안 내지는 벌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 반면에 나와 동생은 작가가 됐죠. 검사가 됐죠. 또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 집은 도시락을 못 사갈 정도로 참 징글징글하게 가난했어. 하지만 내 곁에는 우리를 괴롭혔던 관모 선생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싸줬던 김유선 선생님도 계셨어.
어찌됐건 간에 싫은 선생님한테도 자극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던 좋은 선생님한테도 자극을 받았고 그리고 가난했지만 우리를 끝까지 교육시켜 주려고 했던 우리 아빠도 계셨어. 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내 마음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부자. 그렇지, 마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모 선생님 장례식장 가서도 내가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향도 피우고 술도 한 잔 드려야지. 그리고 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경주한테도 한번 손을 내밀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가세요. 15쪽은 오늘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큰어른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나 다 각자 읽으세요. 가는 큰어른 작은 이거 누구 말이냐면요. 김유선 선생님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기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는 진정한 어른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예요. 가나다 각자 읽고요. 자, 오늘 글쓰기 이거 할 거거든요. 밑줄 친 큰어른과 작은 어른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짐작해보고 각각의 사례를 필독서에서 들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 동영상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나중에 해가지고 그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은 거를 핸드폰에 저장을 하거나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핸드폰에서는 안전 문자가 뜨면 끊기고 그러니까. 네. 김장하 선생님. 김장하 선생님은요, 그 한의사세요. 한의사인데 평생을 기부와 헌신, 그리고 조용한 실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그리고 명신고등학교도 세워서 8년간 운영하고 나라에다 기증했어요. 그리고 이런 단체에 거액의 후원을 지속했어요. 우린 때로는 한의사, 의사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회에서 나의 기술을 가지고 번 거에 대해서 기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지역사회라든지 그런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돈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내가 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면 그거 세금 덜 내려고 막 이제 뭐 안 뺏기려고 그게 다 구린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 단체에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면 그 친구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복지 혜택을 받으시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다 이제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큰어른은 누구누구인 것 같아요? 밑에다 적어볼까요? 수호 아버지. 그리고 말했듯이 김유선 선생님. 그 다음에 수호. 큰어른이에요. 그런 반면에 작은 어른은 이관모 선생님, 그리고 경주석주. 왜냐면 경주석주는 그 당시에 그 또래 아이지만 자기네 집이 부자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학교에 많은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같은 또래 친구들도 좀 과시를 했고, 어른의 축소판의 행세? 그런 것들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찾아서 이따 글쓰기 할 때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은 어떤 모습이 진정한 어른인지. 그럼 많이 기부를 하고 많은 사회적인 헌신을 했다고 해서 다 어른은 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진정한 어른이야.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것도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말 같은 것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진정한 어른이라고 보고요.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도 다 진정한 어른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돈이나 기부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는 사회도 나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올곧게 세금 내실 거 딱 내시고 정직하게
예, 그리고 바른 판단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멋진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포용해 주실 수 있는 분. 자, 이제 다음 장 넘기세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글쓰기에 대한 바탕이에요. 어른에 대한 정의, 이따 글 써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정말 진정한 크로늘이라고 할 만한 사례를 소개해보자 했는데, 선생님, 저는 솔직히 저희 아빠 멋진 폭발이에요. 저희 아빠는 운전하다가도 보면은 많은 양보를 좀 해주시고요. 이웃분들한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들이랑도 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뭐 진정한 어른 너무 거창한 데서 찾지 마시고, 가족이나 그리고 굉장히 애써서 열심히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진정한 어른이죠. 네. 그리고 이제 글에 대한 개요짝이에요.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넣어서 강릉 가는 옛길을 글쓰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는 앞서서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해줬고요. 요렇게 글쓰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우는 한번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글쓰기를 추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보여줄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800자 내로만 적어보세요. 요거를 통해서는 요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슬로우 리딩식으로 학교에서 할 거예요. 책 한 권을 주고 이걸 한 달 동안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준 논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국어 수행평가. 말했지? 국어 같은 경우에도 60점 만점이면 40점은 각각 수행인데, 이렇게 쓴 글쓰기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행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10점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논제에 이렇게 떠요. 대치중학교는 그렇게 해서 국어 수행을 해요. 됐어? 네? 네. 자, 이제 문제풀이 갈게요. 완독, 문답,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요. 가볼게. 강릉 가는 옛길 01번. 작품 속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예우, 관사, 백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2번. 빙고. 도해지는 도시에서 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도해지. 지금으로 치면 도시. 세디 이렇게 보겠지. 2번 문맥의 의미. 그렇지, 뇌물이에요. 자, 이제 03번이에요. 요거는요. 3번. 요거는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뭘까요? 형제간의 우애, 그지? 그러니까 의형의제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교학상장이라는 것은 학생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성장하는 거예요. 교학상장. 그리고 혼전성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돌보는 마음을 혼전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역지우는 저거예요. 우정에 관한 거. 서로 거스름 없이 흉어물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 3번 맞죠? 맞아요. 의형의제. 자, 이제 4번은 수구초심서부터 쭉 나와 있죠. 수구초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향을 기리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사상누각은 모래에다가 쌓은 하나의 누각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겠지. 연못구어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불성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연못구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이에요. 모래 위에 정각을 짓는 사상누각이나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연못구어의 어리석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고향의 근원, 정서를 향한 수구초심. 여기서 보면은 대관령이라는 고향.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다음 중 알맞지 않은 거예요. 답은 4번이거든요. 형네는 나에게 수종이도 오기로 했다고. 수종이 소식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어딘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자, 06번. 나가 5학년 때 겪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3번. 자, 그 다음 이제 07번이에요. 네. 속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번이겠죠? 선생님이 장작 검사를 하시고 그 핑계로 굶지 않고 급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낳아주세요. 즉 김유선 선생님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08번은 구호 양곡이에요. 이거를 언제까지 받았다? 1972년까지 받았다. 6.25 전쟁 때서부터. 물론 이제 지금도 미국의 도움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유 그래도 제일 힘들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어. 라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친밀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시대가 겪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자, 09번은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네, 읽을 때는 대관령, 쓸 때는 대관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글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